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사 읽어준 남자들 시익남입니다. 시익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이제 시사 읽어준 남자들 시익남이 이제 5회째 이제 이번에는 취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아까도 주식 때도 게스트가 있었지만은 저희 취업에 있어서 저희 최초이자 또 최초의 여성 게스트인 저희 진솔 씨를 모시고 저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시익남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오늘 1일 시익녀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취업 얘기를 다시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시면은 뭐 각종 세미나 및 학교 프로그램 뭐 가까운 이런 커넥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취업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한국 취업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의 패널들이 계신데요. 먼저 이제 소리 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임남 게스트로 나오게 된 UCLA 코잡스 회장 진솔입니다. 코잡스는 UCLA 대표적인 한인 취업 네트워크 동아리로서 한국, 미국 취업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학생분들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잡스 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코잡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UCLA 코잡스는 USC, UC 버클리, UCI, UCSD, UIUC, UW의 대학 연합 동아리로서 네트워크망 구축, 한국과 미국 내 취업 정보 공유, 진로에 맞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UCLA 코잡스는 매 쿼터마다 회사들의 취업 설명회, 레주메 세션, 학생들 간의 소셜라이징 등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음 주 목요일 7시 롯데 어드밴스드 매테리얼즈과 함께 코톡이라는 취업 희망 토크쇼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코잡스 회장님 양질의 정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중호 형께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UCLA 시익남의 주로 여행 정보를 맡고 있는 이중호입니다. 저는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취업을 두 군데 동시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 대기업 공채 시즌을 맞이하여서 제가 서류들을 좀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적성 시험과 면접까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UCLA 학생들 중에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저의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청자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훈남 훈녀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유학생들은 약간 현실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은 뭐 이런 취업 정보 세션이나 스터디 그룹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한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 취업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아직은 조금 남았지만 졸업 후에 한국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취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한국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한국에 취업난이 엄청납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 잘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 정규직 논란도 있고 뭐 청년 시험 실업률이 몇 프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단지 한국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저희 유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유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있죠?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이제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통계 수치로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대졸업자 취업률이 64.5%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10명 중에서 3, 4명 정도는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까지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정말 잡구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비단 한국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사실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가 사실 지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한 취업 컨설팅 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스펙이 좋은 여러 외국 학위 취득한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취업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만 한 1년 정도를 소모한다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국 취업을 준비를 하는 미국 유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적인 준비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취업 시스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와 그리고 준비 과정,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원서를 낼 때 아무 때나 취업 그냥 회사 가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취업 시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한국 대기업 상반기 공채 실리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각 기업별 일주일 정도의 서류 접수 기간 동안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각 기업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접수 시작, 마감 날짜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류 접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의 경우는 9월에 보통 접수를 받는데요. 올해 여름에 졸업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하시면 지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주로 얻으시는 건지요? 주로 네이버나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취업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독지사, 취업대학교, 스펙업, 잡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시면 각종 회사들의 공채 기간 및 취업 정보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중호 형께서 얼마 전에 한국 기업에 이제 원서를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보들을 어디서 얻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우리 소리 양이 말해준 것처럼 그 몇 가지의 유명한 한국 취업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 관련된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라이크를 해둬가지고 자동으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한국 기업에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예. 학생들은 지금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중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한국 기업에 한국 기업에 네. 지원을 하는 게 경찰 네. 네. 한국 기업에 지원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학생들도 한국 대기업 공채 시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그 한국 공채 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근데 유학생들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그럼 한국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온라인을 통해서 1차 서류 접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90%가 떨어지는데요. 이러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차에서 붙은 지원자들이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로 인적성 시험을 주로 봐야 하는데 그 인적성 시험을 주로 한국에서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한국까지 한번 갔다 와서 시험 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합격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인적성 시험 이후에 한 2, 3주 있다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1차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또 와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 면접을 또 봤어요. 근데 또 합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느냐? 2차 면접을 또 봐야 합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서류를 많이 쓰면 나중에 뭐 공짜로 한국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한국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3번 정도의 한국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채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학생들에게 한국 취업의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만 몇몇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해외 학부생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삼성과 CJ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똑같이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적성의 기회를 우리 LA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딱 2군데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곳이 LA예요. 우리는 UCLA 다니는 것이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큰 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면접까지 간 경우에는 서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딱 하루 만에 모든 면접을 다 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CJ 같은 경우는 똑같이 면접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CJ 같은 경우는 면접과 인적성 시험을 모두 다 L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CJ 아메리카와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인사 담당자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삼성과 CJ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그 편익에 맞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도 삼성이나 CJ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지원해 볼만 하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평소엔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UCLA 다니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중령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취업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 준비, 두 번째는 인적성 시험, 세 번째는 이제 면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 서류 면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소리시켜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서류는 1차적으로 나의 역량을 나타내는 과정이므로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중요한 단계예요. 중호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에서 90%가 걸러지고 서류에서 떨어지면 인적성도 면접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서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해야 할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졸업 혹은 졸업 예정 학교와 전공 그리고 학점을 기입해야 하고요. 기타 자격증, 공인 시험 점수, 인턴 경력, 수상 경력,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요즘은 영어 공인 인증 시험 점수를 모든 취준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4년제 대학교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영어 공인 점수가 없으면 지원도 못하지만 미국 유학생들은 영어 공인 점수 없이도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점수가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자신의 정보들을 기입하셨다면 이제 서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자기소개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호 씨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방금 그 소리 양이 서류 과정 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류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서류 과정의 꽃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사실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묘사를 해드리면 우리가 미국 대학교 올 때 에세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러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가장 최근에 2016년 3반기에 제출되었던 자기소개서 문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성에서 기출되었던 자기소개서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700자라는 글자 제한을 두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CJ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해당 계열사 및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1000자라는 글자 제한을 두었네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스토리를 써야 될지 좀 상상이 좀 되시나요? 사실 자소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앞에서 서류 스펙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더라도 마지막 자소서에서 우리가 감동이 없으면은 사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스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들을 감동시킨다면 얼마든지 또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조금 더 단계를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결국엔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와 나의 인생 스토리를 멋있게 연결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세일즈 부서에 지원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세일즈와 관련된 나의 경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 세일즈 부서에 내가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가 되겠죠. 네. 뭐 다르게 또 얘기를 하자면 재무부서에 내가 지원을 한다. 그럼 그와 관련된 나의 스토리를 재무부서에 어떤 식으로 내가 매치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풀어쓰는 게 효율적인, 효과적인 자소서의 그런 글 쓰는 방법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표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소서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게 글을 쓰느냐가 자소서의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천하는 글의 구성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 구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결론의 내용을 머릿말 부분에 이미 쓰는 거죠. 그러면은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결론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스토리들을 풀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 시즌마다 수만 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수만 명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앞부분 몇 줄만으로도 사실 어떤 자기소개서가 나올지를 다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부부터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잘 읽히고 임팩트 있고 효과적으로 쓰는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두 가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시익남은 재밌습니다. 왜냐? 중호 형도 있고 소리 씨도 있고 저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약간 설명이 부족한데 그 소리 씨까지 맞는데 그 다음은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저도 대학교 입학할 때 SE를 쓸 때 그 글자 제한이 있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또 취업할 때도 그런 글자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약간 굉장히 겁이 나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자소서 관련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시익남 페이지나 아니면 중호 형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류 다음으로 이제 있는 인적성에 대해서 이제 소리 씨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힘든 서류 과정에서 합격을 한다면 인적성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적성 시험은 인성과 적성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인성 시험은 말 그대로 예전에 학교에서 인성 검사를 하듯이 우리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험이고요. 적성 시험은 다양한 사고 영역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우선 인성 시험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인성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인적성 문제집 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번 정도 풀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바로 적성시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기업 적성시험은 보통 수리적 사고, 언어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유형은 기업마다 다르고 문제수와 평가 영역 또한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문제의 유형을 뽑아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인적성을 준비할 때는 문제집을 사서 많이 풀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인적성 시험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는 미국에서 인적성을 볼 경우 영어 버전이 필수이고 CJ 같은 경우는 한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우 인적성 공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영역이 상식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인적성을 볼 경우에는 상식 부분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적성을 볼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는 경우보다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취직하려고 또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니까 이게 취직하는 게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차 서류를 통과하고 인적성 시험까지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도달하는 취업의 마지막 관문, 이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면접 언뜻 생각만 해도 되게 준비할 과정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지난주 면접을 보고 오셨죠? 그쵸. 면접을 한번 보고 오신 이 중호 형께서 이 중호 형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생동감 있는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그러면 그 한국 면접의 경우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 실무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면접, 그 PT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그리고 몇몇 기업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창의력 면접 등등 다양한 면접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면접의 순서에 따라서 중호 씨의 경험과 함께 면접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의 첫 단추, 바로 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장을 입지만 캐주얼 복장을 제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깔끔한 캐주얼을 입으면 무난하다고 합니다. 절대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 튀어서 면접관들에게 선입견을 주면 안 되겠지요. 다음으로 면접 시 꼭 나오는 유형별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1분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1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지실 텐데, 그래서 1분 동안 자기소개를 더 효과적으로 면접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위원들은 대부분 자기소개 시간을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를 훑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지원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서류와 비교해보면서 질문사항을 체크합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끝내는 것도 면접관으로부터 질문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꼴이 돼가지고 바람직하지 않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예, 네, 질문해볼까요? 저인가요? 아니요. 한번 네. 트랜지션을 자연스럽게 좀 오케이,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분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면접관한테 첫인상을 중요하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질문을 어떻게 이어갈까, 그게 시작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중호 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제로 보셨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1분 자기소개를 해주셨는지. 예, 저 같은 네. 경우는 CJ E&M의 그 광고 글로벌 영업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피부로 경험한 한국 컨텐츠의 그 글로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제작한 또 개인적인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저희 앞에서 신뢰가 네.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제 그 면접관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실제로 1분 자기소개 여기서 네, 하는 말씀이세요? 네.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이제 저번 주죠? 한 저번 주 토요일쯤 봤는데, 그러면 제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직접 면접 볼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저의 그 1분 자기소개서를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자리가 아니네요, 이게. 네. 그쵸. 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제 스타일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또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면접 시작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CJ 엔터테인먼트의 광고 글로벌 영역 직무에 지원한 이중호입니다.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저는 전 세계 5개 대륙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K-팝을 사랑하는 남미의 소녀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또한 한국의 영화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한국 컨텐츠의 글로벌적인 경험들을 피부로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경험들을 여행 영상 제작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학생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저의 이러한 경험들을 또한 시사를 알리는 방송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창조적 에너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CJ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사랑받는 데 크게 입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네. 잘 들었습니다. 중호 씨 합격이에요. 예, 합격. 네. 이렇게 자신의 직무 관련 경험들을 어필하고 마지막 포부까지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원 동기 학업 외 몰입한 일이 있나요? 두 번째,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또한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또한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 중 하나로 많은 지원자 중에서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우리 조직과 일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했고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가장 창의성이 요구되는 질문이며 사전 기업 분석 과정을 통해 나만의 답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유형으로는 영업직을 지원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긴밀하게 연결해서 답변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직이 원하는 인재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과거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내가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비롯 지원자의 경험과 사례, 성격, 성향 등을 알아봄으로써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현재 갖춘 능력보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뭐 무슨 질문을 할지도 다 숙지해가고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실제로 면접장에 딱 갔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제 면접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기업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예상 면접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면접 시간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대기자실에 대기를 했습니다. 면접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면접을 대기하는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면접관들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인사 담당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어떤 기업에서 스펙이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면접도 굉장히 잘 본 한 지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왜 왜요? 떨어졌냐면 네.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들이 그 면접 대기하는 진행을 돕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면접관을 가시면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그 면접을 진행을 돕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실 그 기업의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분들의 평소 습관까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떨어진 그 면접과 스펙이 좋은 분은 그 면접을 진행을 돕던 그 직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몇 번의 질문을 했는데 모든 질문에 퉁명스럽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종일관 카톡을 하더라. 아이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평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면접 대기실부터 면접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CJ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들 긴장을 하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몰래 나와서 그 카운터 쪽에 과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계신 분에게 혹시 이 과자를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께서 왜 가져가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같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직원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러세요. 네. 그렇죠. 우리 사장님들 워낙 인성이 훌륭하니까. 아니. 근데 물론 이게 그분들에게 전해졌을지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기하는 순간부터 항상 모든 과정이 면접의 일부이라 생각해서 그 매 순간을 좀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기할 때부터 행동에 많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면접관과 대면을 했을 때 예. 면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면접의 팁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시 첫인상이 당락의 80%를 좌우한다. 80%나요? 예.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81%, 79%는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당락의 80%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표정, 말투에서 이미 지원자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수십 년간 인사과에서 많은 직원들을 면접을 보신 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보통 직무중심 채용이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중심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큰 것이지 실제로 면접 시에는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면접에서도
인성평가가 50%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80%라는 게 이 예. 숫자 자체가 꽤나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쵸. 혹시 그런 이유가라도 있을까요? 예, 이유라고 하면은 면접관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분들이 사실 볼 때는 자기소개서 연습한 만큼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PT 면접 같은 경우 논리성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가식과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짓이나 눈빛 그리고 그때그때 대응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짓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면접관들은 상당히 많은 면접관들을 그리고 반복적인 질문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관들은 상당히 피곤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답변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에 상당히 에너지를 쏟고 이 표현들이 면접관들이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들이 하는 그 단어 세세한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평가하느냐? 이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와 함께 일할 우리 기업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에 주로 면접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을 주는데 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보이는 걸음걸이, 표정, 반응과 같은 첫인상은 사실 상당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80%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해야지 이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적으로 가장 첫인상은 뭘까요? 면접관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네. 그쵸? 네. 예, 당황하지 마세요. 얼굴인 줄. 네. 그쵸. 얼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선은 당당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쓰시면 평소에 약간 좀 이런 움츠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면접관에 들어가는 순간 이러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당당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는 당당한 자세로 걸어가는 것들이 실제 면접관들이 봤을 때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긴장을 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굴이 좀 굳어져요. 그리고 긴장하는 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식을 함으로써 실용일관 미소로 편안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았다, 여유롭다라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면접관에서도 상당한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언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버리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약간 사기꾼 냄새를 좀 맡는다고 해요. 네. 근데 반대로 말을 좀 못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언변보다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컨텐츠 그리고 뼈대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설령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진솔하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떤 나의 부족한 언변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지하면 좋을 기본적인 대화 매너에 관해서 있으면 혹시 소리 씨가 한번 간단하게 네, 숙지해두면 좋은 3가지 대화의 매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 후 2초쯤 쉬고 답변하기. 두 번째는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답변하기. 세 번째는 잘못 들었을 때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 매너뿐만 아니라 면접관들이 말하는 좋아하는 지원자 유형에 대해서 또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좋아하는 지원자들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밝은 얼굴로 끄덕끄덕이며 경청하는 지원자. 이렇게요? 네. 얘기할 때 끄덕끄덕. 두 번째, 남의 이야기에 반박할 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는 지원자. 세 번째, 긴장되는 상황인데도 여유롭게 미소 짓는 지원자. 네 번째, 회사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영업전 100개를 돌아보는 등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지원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에는 첫 번째, 아무리 자유복장이지만 징 달린 범퍼나 바람머리처럼 복장에 무리수를 두는 지원자. 두 번째, 노래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창의력, 강단 다 좋지만 너무 튀는 지원자. 세 번째, 차례 기다리며 의자에 다리 쩍 벌리고 있는 지원자. 이렇게요. 네 번째, 말할 때 면접관과 차례로 눈을 맞춘다 라고 배워서 면접관 한 명씩 10초당 이렇게 차례로 딱딱하게 면접을 보는 지원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첫인상과 기본적인 대화 매너 그리고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잘 숙지해서 면접에 임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면접의 마지막 순서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보통 면접의 마지막에서는 주로 공식처럼 이런 질문들을 대부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까? 내지는 면접 시간 동안 보여주지 못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받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서 사실 우리가 면접 시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질문에서 임팩트 있는 우리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실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사실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었나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할 질문과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또 저의 눈을 잘 마주쳐 주시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중호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까 딱 적합한 인재상인 것 같아요. 네, 꼭 뽑아 주십시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되실 거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제 면접의 마지막 질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대한 너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데 좀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특별히 게스트로 자리에 함께해주신 저희 호잡회장이신 소리 씨께서 마지막 한마디 한 줄평 저희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 줄 평이요? 네, 오늘 방송을 한 줄평으로 이제 마무리하시자면은 소감이요? 네. 우선 시익남에 초대해 네. 주셔서 또 첫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한 뭐 아직 취업에 있어서 아직 뭐 멀리 보이는 뭐 막막한 그런 취업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중호 오빠와 뭐 상훈 씨랑 같이 준비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네. 그냥 앞으로 차근차근 잘 취업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호 형께서 한마디 한 줄평? 한 줄평이요? 짧게요. 우리 모두 취업 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UCLA 화이팅! 혹시 감히 제가 한마디 저도 한 줄평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게 그 옥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이게 저희 뭐 면접 잘 보고 뭐 자기소개서 잘 쓰고 뭐 스펙 좋은 사람들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인적성 시험 하신 것처럼 정말 인성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 생명의 존엄성과 그런 것들을 먼저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요. 주옥 같은 마무리를 훌륭하게 해주시네요. 득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패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신 이제 시익녀 이제 소리 씨께 많은 감사드리고요. 공식 시익녀.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갈 것을 저희가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사 읽어준 남자들 시익남이었습니다. 시익녀입니다. 아.